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연구하는 부동산 여기 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발생하게 되는 세금 문제에서 부부가 단독으로 소유할 때와 공동으로 소유할 때에 따라서 어떻게 세금이 달라지고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부동산은 크게 세금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는데요. 취득시, 보유시, 그리고 양도시입니다. 먼저 취득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3억에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3억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사든 공동으로 사든 취득세는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이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보유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주택의 시가 표준액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부 앞으로 나오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단독이건 공동이건 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시에 내게 되는 세금인데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고요. 소유자별로 과세를 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9억에서 추가로 3억을 더 공제해 주기 때문에 12억 원 주택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반면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17억을 주고 샀다면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18억, 각자 18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공동 명의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보유기간 중에 종합소득세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또한 소유자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공동 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임대소득이 3,500만 원일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과세가 됩니다. 세금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반으로 나누어서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3,500만 원을 50%씩 반으로 나누어 분리과세를 한다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시에 내게 되는 양도세는 어떨까요? 양도세는 각자 지분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양도 차익이 8억이라면 단독 명의일 때는 8억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일 때는 각각 나누어서 4억 원에 해당되는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나눌 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장 이혼을 해서 1세대 1주택으로 각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 이상씩 각각 집 한 채씩을 보유한 부부가 10년이 지나 각자 집값이 몇 배로 상승해서 양도를 하려고 보니 비과세 혜택은 안 되고 세금으로 양도세를 몇 억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몇 억을 내느니 이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고액의 세금을 해결해 주는 해결책이 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세법에서 사실상 이혼을 했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혼의 배우자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들은 세무당국이 이혼 후에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면 동일 세대로 보고 주택수를 다시 계산해서 양도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위장 이혼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세금과 별개로 위장이 아닌 실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다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중 둘 중에 세금이 적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재산 분할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명의만 바꿔지는 것이죠. 따라서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요. 또한 나눈 재산을 나중에 팔게 될 때도 그 취득한 시기는 나눈 시점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취득한 그 시기를 취득 시기로 보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시 보유나 거주 시기를 그때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특성은 손해배상금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취득 시기가 이혼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혼 접수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2주택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돼서 위자료로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에게 주게 된다면 주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게 되고 받는 배우자는 취득일이 이혼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은 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이혼 접수일이 취득 시기가 되기 때문에 높은 취득가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나중에 줄일 수는 있겠죠. 반면에 재산 분할로 아파트 한 채씩 나눠 갖게 된다면 따로 내야 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또한 받은 아파트를 팔게 되더라도 전 배우자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으로 계산하게 되니 세금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두 채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보다는 재산 분할이 세금 혜택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 간의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그리고 이혼 시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의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주택 수나 고가 주택인지 여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가 주택을 공동 명의로 해서 당장의 종합소득은 줄였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전업주부였던 주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면 건강보험료가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혼했어도 상대방이 다주택자라면 집 한 채를 더 받는 경우 위자료는 이혼 접수일이 취득일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를 고가로 인정받는다면 양도시에 차익을 많이 줄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재산 분할보다 위자료가 다주택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세금 문제도 세법을 잘 알고 대처를 한다면 얼마든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 땅과 함께 부부간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땅 여기 땅 부동산으로 오세요.